최근에 지난 8월 달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협정 모임에서 수석 의원들이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또 공약으로 내세운 거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축소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지주사의 일반 자회사분의 금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지주회사들이 일반 자회사 보험을 금지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계열사에 대한 금융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을 분리시켜서 이 산업자본들, 금융기관들이 산업자본의 일반 산업자본인 일반 대기업들의 세금고와 등을 막겠다라는 기본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금산분리라고 하는 이 정치 자체가 이미 너무 오래된 구시대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스탠다드 오일사가 로펠러가 수리하고 있던 이 오일사가 은행을 소유해서 그 고객 예금으로 전국에 있는 이 석유 개발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산분리라고 하는 원칙이 미국에 정립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막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럽의 유니버설 뱅킹 시스템, 다시 말하면 금산융합을 통한 분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유럽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금융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1998년도에 금융서비스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산분리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새누리당의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협정 모임에서 이러한 금산분리, 아주 올드한 이러한 금산분리 정책을 가지고 이를 확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 정책은 우리 세계적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시각하에서 이 새누리당이 낸 이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여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대기업들, 아마 추정컨대는 사원 숫자 제한 집단이겠죠. 자산 5조 원 이상 되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제1, 즉 현재 은행에 대해서는 10%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대해서 이 대주주가 된 것을 차단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기업 집단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출자,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이 중소기업 아니면 개인 자본가들이 대주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 자본가나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2금융권의 대주주가 된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주택은행 사태를 보면 또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 개인 자본가들이 주택은행의 대주주가 돼서 심각한 도덕적 현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오히려 자격을 심사할 때 대기업이 대주주를 차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주주의 도덕성, 건전성, 신용을 중시해서 대주주자격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만 축소입니다. 결국은 종전까지는 대기업, 상업 투자 제한 집단, 5조 원 이상 되는 상업 투자 제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은행 소유 지분이 4%로 제한되었다가 2008년인가요? 9년에 다시 9%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3%로 낮추겠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그 론스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론스타라고 하는 자산운용이잖아요. 이 자산운용, 원래는 은행법상으로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자산운용사는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당시에도 이 4% 이상 되는 집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론스타한테 정부가 승인을 해줘서 대규모로 지금 소유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론스타가 최대 이익을 누리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 세금 문제로 지금 계속 억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자체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한도 제한함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소유하는 것을 막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큰 부상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의 상당 부분, 우리나라 그 5대 은행들의 그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여전히 계속 고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지분을 낮춤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소한도 지금 9%보다는 오히려 15%나 이상으로 사용 변화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증권 등 이 비은행 금융주주회사, 다시 말하면 특히 이제 요새 증권주주회사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주주회사들이겠죠. 일반 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제 보험사들이 그 일반 자회사를 두고 자회사들이 이 보험 지주회사에 그 기금을 가지고 사금고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도입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험법상으로 보험사의 경우 지주사든 개인 보험사든 간에 이 출자는 자기 자본 60% 이내에서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주식을 피소유당하는 회사는 3% 이내에서만 타겟 주식을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규제가 사금권을 막는 이러한 규제가 현재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 규정, 이러한 개정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이것은 플리즘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내 계열사에 대한 금융보험에서 물건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 문제는 여러 언론들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제2금융권에 대한 물건 제한은 결국은 적대적 M&A라고 하는 그런 위험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결국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이 돼서 특히 이제 결국은 자기 취득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취득을 많이 하는 경우에 결국은 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나라의 이 자본시장을 유치시킬 뿐만 아니라 이 고용 창출 등 여러 면에서 부작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적극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이 금산물 정책은 여전히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보험사들도 지금 ING라든가 메트라이프라든가 알리안즈 9개의 보험사들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 1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국내 보험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건 제한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이 외국 보험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자격 문제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고 한다면 이 저축은행 사태 같은 이러한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이 금전 분리 강화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